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광주 노동계도 집회를 열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기본으로 한 사회 대개혁 실현과 내란 세력 척결을 촉구했습니다. 백화점의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광주 투자에 나선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복합화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수 거북선 축제를 여수시가 직접 맞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데 풍성한 볼거리가 기대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4호 활용 밑그림이 윤곽을 그려냈습니다. 복합 크루즈 터미널, 관광과 쇼핑이 결합된 체류형 콘텐츠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도심 집회를 열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쳤는데요. 한 달 뒤면 들어설 차기 정부에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세찬 비바람을 뚫고 노동자들이 광주시청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노총 주관으로 열린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대개혁 완수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란 세력 정상으로 노동개혁은 쟁취하자! 친이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숙의 파면 후 맞은 노동절. 하지만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의 땀의 가치와 투쟁의 성과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 민주주의의 힘을 이제는 노동권 신장, 나아가 개헌과 개혁 입법으로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달 뒤 출범할 차기 정부를 향해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돌봄, 일자리,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공공적 나와 개혁과 정치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면을 실현하여 사회 개혁을 완성해야 됩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체불임금만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등 노동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내란 세력 척결만큼이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시급한 시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기본권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7월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봄비가 지나고 오늘 다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지나고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으로 대기도 매우 청정하겠는데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토요일인 내일 또다시 날이 흐려지겠고요.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날이 굳겠습니다. 비와 함께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동반되겠고요. 급격한 기압 변동으로 기상해일이 일면서 파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서해안 지역으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7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낮 최고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골자로 한 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업이 백지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화점으로서도 시설 복합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백화점의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단지 경기 불황 탓만은 아닙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쇼핑 트렌드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빈도가 많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요즘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시간도 조금 없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거의 다 살 수 있으니까. 광주의 백화점 판매액 지수를 봐도 확연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2022년 1조 986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광주 지역 백화점 판매액은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백화점 업계의 혁신은 필수입니다. 과거의 백화점이 상품을 팔았다면 이제는 공간과 문화, 경험을 파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현대 광주, 어등산 스타필드, 터미널 복합화 사업 등도 이런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도시의 공간 구성이나 교통, 중소상인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현대 광주가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마쳤다면 신세계는 여기에서 걸려 있습니다. 드러난 쟁점은 아파트 세대수지만 광주시는 결국 늦지 않게 신세계 사업 제안이 들어올 걸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우리 시는 신속, 투명, 공정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히 사업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신세계 역시 4,700억 원을 들여서 터미널을 인수했고 경쟁업체인 더현대 광주의 입점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사업 포기를 검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김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김종자 업체들이 밀려드는 주문에 어느 때보다 일찍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우량 김종자 경쟁에 뛰어든 어민들은 내년 김 양식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5년 경력의 김형훈 씨가 운영하는 무안의 한 김종자 배양소. 지난해 11월 뿌려놓은 김종자들이 수조에 깔린 굴 껍질마다 길게 자랐습니다. 보통 연초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지난해 말부터 주문이 몰린 겁니다. 어민들이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우량 종자 확보에 나서면서 이미 올가을에 나갈 물량이 모두 완판됐습니다. 우리는 11월 말경에 다 주문이 끝났는데 그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무슨 종자를 얼마를 달라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김산업이 규모를 키운 3년 전 시작된 종자 경쟁은 특히 작년 물김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더 심화됐습니다. 보통 1월 초에서 김 생산기가 끝나는 3월까지 주문이 이어지는데 올해는 한 달 이상 앞서 선주문이 이뤄진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보험 쪽에 그러니까 작년경에는 공짜가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전국에서 공식 등록을 마치고 운영 중인 김종자 업체는 60여 곳. 모두 영세하다 보니 주문이 늘어도 생산 규모를 늘릴 수 없습니다. 또 김종자의 가격이 500g 한 상자당 4,000원에서 4,500원 사이를 수년째 유지하다 보니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자 올해는 무슨 김이 돈이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좀 있어서 남고 부족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빨리 서두른 것 같고요. 이렇게 일찍 뿌려진 김 종자들은 적절한 수온과 조도 아래 6개월 이상 키워진 뒤 다음 김 농사가 시작되는 9월에서야 어민들에게 공급됩니다. 진도에선 오는 10일까지 위판이 이뤄지는 등 2025년산 김 생산 막바지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 하지만 내년에도 김시장 호황을 전망하는 어민들의 내년 김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그제 오후 10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20대가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2.5톤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는 경찰에 주행 중에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며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민영 실내 동물원에서 구조된 국제 멸종 위기종 수컷 벵갈 호랑이가 앞으로는 광주에서 지냅니다. 최근 이 호랑이를 구조한 광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호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간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오랜 실내 생활로 발바닥 상처와 활동량 부족에 따른 체중 관리도 필요해 관람객과의 만남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미술 창작을 하는 이메리 작가는 전쟁과 강제 이주 등의 인류사를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세계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캔버스에 수없이 겹쳐 그리는 동그라미는 광주에 정착한 7천 명의 고려인이자 그들이 겪은 전쟁과 강제 이주의 역사입니다. 고려인의 아픈 역사가 작품의 모티브였지만 메시지는 인류 전체를 향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주와 분쟁 또 전쟁의 문제는 같이 다 안고 살아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그런 것들은 보편적인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원지이자 가장 참혹한 인종 청소가 벌어졌던 보스니아가 이메리 작가에게 응답했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 2월 사라예보 겨울축제에 초청돼 전쟁과 학살을 주제로 한 개인전을 열었고 19개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라예보 국제 북페어에 초청돼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폭력과 고통에 대해 관람객들과 교감했습니다. This exhibition also deals with individual stories and showing us how we are all connected and how history of one place is connected to all of us. 인류 보편의 상흔을 담은 이메리 작가의 창작은 인간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오랜 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탐구의 과정을 담은 작품들을 지난 2022년부터 베를린과 베니스, 크레타에서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전시를 거듭하며 비슷한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자세, 태도 이것만으로도 너무 숭고하고 경이롭다는 것. 미술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이메리 작가는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깊이와 형식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류에게 던지는 새로운 형식의 메시지는 올 하반기 또 한 번의 해외 전시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N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제59회 여수 거북선 축제는 예년과 달리 처음으로 여수시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합니다. 삼도 수군의 함성, 새 희망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과 가능성은 물론 과감한 쇄신과 변화라는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제59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이순신 광장과 중앙동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진남관 재개관 시점에 맞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통제형 길놀이부터 공연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 행사장 조성 모두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당초 1.5km의 통제형 길놀이는 서교동 로터리에서 중앙동 로터리까지 800m만, 또 가작물만 보여주던 단순 행렬에서 tuk제와 수군 출정식, 해상 전투, 승전보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주제성을 강화하고 관객 몰입도를 높입니다. 천편일률적이던 공연은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연출과 경연대회 확대로, 부스 운영 위주의 체험도 성터길 투어와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바꿉니다.
늘 문제가 됐던 음식 부스를 없애고 진남 상간에 프리마켓으로 축제장을 넓혀 지역 상권도 살립니다. 이처럼 축제 전반을 여수시가 직접 맡아 8억 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역사가 긴 만큼 좀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좀 많이 고수해왔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시에서 직접 하지만은 아직 쉽지만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줘보려고 하고. 여수시는 이순신 거북선이라는 호국 문화의 정체성과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성, 모든 세대가 즐기는 참여의 확장성,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상업성까지 폭넓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이 주도했던 축제가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여수시 주최 주관으로 바뀌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위원회의 환골 탈퇴도 분명히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그 변화를 줘보고 그다음에 잘된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 저희가 시에서 계속 하진 않겠지만은 뭐 방향을 한번 정하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60년을 맞는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올해 큰 변화를 모색하는 여수시의 노력으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한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박람회 정신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남해안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구상인데요.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 내 뜨거운 논란 끝에 지난 2023년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관리 주체가 이관된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이후 항만공사는 지난해 6월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역권과 우리 지역 박람회장 및 배후 지역의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외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후 10개월여 기간 끝에 여수신항과 신북항을 아우르는 박람회장 일원 3.1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부지 개발을 위한 중간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2,000석 이상의 대형 컨벤션을 구축함으로써 남해안권 해양관광 문화자원과 융합된 특화된 마이스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이와 함께 남해안권이 크루즈 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인근 고속열차 등 교통망과 연계 가능한 복합 크루즈 터미널의 건립도 추진합니다. 또한 복합 쇼핑몰과 호텔 등 유치를 통해 관광과 쇼핑이 결합된 체류형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면서 관광객들에게도 여수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워터프런트도 조성됩니다. 박람회장 일원을 단순 관광객이 아닌 관광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 구축하는 것이 궁극의 방향성인 겁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엑스포 주제처럼 우리는 바다와 인간, 미래의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근본 마스터 플랜에 대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용역사 측은 다음 달 또 한 차례 중간 보고의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말 최종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제2차 중간 보고는 6월에 중간 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후 7월부터는 사후 활용 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11월에 최종 보고를 통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은 오는 2030년부터 2040년까지 10년 동안 단계별 종합 개발 계획으로 구체화돼 추진됩니다. 박람회장이 엑스포 정신을 살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 기대치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았던 전남대학교 상대 뒷길과 봉선시장 일대가 보행자 우선 도로로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국비 2억 3천만 원을 확보했고 이를 속도 저감 시설, 안전 표지판 설치 등 보행 친화 공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5월을 전남 방문의 달로 정하고 숙박료와 체험료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관광 플랫폼 앱을 통해 예약하면 숙박업소 이용료와 워케이션 이용료 등을 50% 할인하고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주소지가 전남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열풍이 일면서 강원도까지 원정을 오는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화천군의 파크골프장이 특히 인기가 높은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노년층들이 단체로 찾아와 골프와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동안 휴장했던 파크골프장에 파릇파릇한 잔디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골프공이 그라운드 위를 미끄러져 갑니다. 양양 남대천 파크골프장은 전체 6개 코스 가운데 4개 코스를 이렇게 외지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대천 파크골프장은 이달부터 재개장했는데 하루 600~700명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로 방문하는 단체 이용객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운동도 하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여행도 하면서 하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파크 골프가 가장 적합한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그 욕구에 따라서 파크 골프장이 많지 않은 서울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원정을 오고 있는데 풍경이 뛰어난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공기하고 주변 환경 또 홀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연천, 부여 이렇게 포천 이런 데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만치 눈치도 있고 이 필드가 길고 또 특히 원만하기 때문에. 화천 지역도 수려한 경관의 북한강변에 파크 골프장이 조성돼 서울 수도권 골퍼들이 많이 찾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안에 4곳에 90홀 규모로 파크 골프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은 40여 곳으로 양양 지역이 54홀 규모로 최대입니다. 한 달에 평균 10,000명이 찾고 있는데 외지인 비중이 높아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차원도 있으니까 동해안이다 보니까 뭐 횟집도 있고 뭐 여기도 낙산사 뭐 이런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런 같이 패키지로 이제 이렇게 오시기들 하니까. 한국 파크 골프협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파크 골프 인구는 2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실버 세대의 새로운 여행 상품으로 자리 잡게 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우리나라 사방사업의 과정을 기록한 각종 공문서와 법령, 사진 등 9천여 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녹화 사업을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는데요. 산림 강국에서 이제는 산림자원 이용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청 문서고에 보관 중인 사진첩, 1973년부터 5년간 경남북 일대의 사방사업 전과 후의 모습과 함께 아카시아, 억새 등 수종에서부터 잉어 비늘식 돌깔기, 돌수로 깊이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선배 공무원의 꼼꼼함에 국가직 기록연구사도 감탄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일을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같은 공문서와 작업일지, 사진, 필름, 측량 장비 등 9,619점이 지난 4월 11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최종 등재됐습니다. 등재를 이끈 주역은 당시 산림 정책을 진두지휘한 공무원이자 학자였습니다. 지구온난화 시대에 유네스코 등재는 한국이 가장 모범적인 사방사업을 했다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지난 2007년 준공된 사방기념공원, 사방사업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영일만 일대는 떡돌로 불리는 이암층으로 쉽게 무너지고 나무는 자라지 않아 전국 사방사업지 가운데 최대 난공사 지역이었습니다. 산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유엔의 판단으로
한 푼의 원조도 없이 영일 지구에만 연인원 360만 명이 피땀을 쏟았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 생활 정신으로 뭉쳐서 협조를 했고 또 산림 관계 시스템 부서를 확장을 했고 또 산림 공무원이 앞장을 서가 했기 때문에 포항시는 사방공원을 국가시설로 승격해 산림후진국 교육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 사방 기술을 배우러 많이 오십니다. 그 사방 기술을 세계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국립화하여서 50년 만에 국토 녹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이제는 소득원 발굴과 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 위기에 맞는 산림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광주시가 광주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1년간 펫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라면 한 마리당 평균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로 선정된 보험사와 협력해 반려동물 펫 보험료 단가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안심 펫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263마리의 펫보험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이 주택을 구매하면 한 달에 최대 25만 원의 대출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하고 육아용품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연휴양림과 체육시설, 박물관 등 입장료와 사용료도 최대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지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근 3년 동안 7% 이상 줄었습니다. 봄비가 지나고 오늘 다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지나고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으로 대기도 매우 청정하겠는데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토요일인 내일 또다시 날이 흐려지겠고요.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날이 굳겠습니다. 비와 함께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동반되겠고요. 급격한 기압 변동으로 기상해일이 일면서 파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서해안 지역으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7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낮 최고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